그래서 다시 해볼게. 그래서 물질과 전자기장 파트에서 얘들아 제목이 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예전 교육과정은 물질과 전자기장이라 안 했거든. 그냥 전자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질을 전자기적인 특징에 따라서 나누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방금 되게 중요한 말 했다. 물질을 전자기적인 특징에 따라서 나누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봐봐.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정기적인 특성하고 자기적인 특성 이 두 가지로 나눌 거거든. 그러니까 나눌 때 제일 처음에 오늘 배우는 거는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책을 딱 보면 1강부터 5강까지가 수능 특강 기준으로 이제 역학 파트면 6강, 7강이 전자기압이고 8강, 9강이 광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수업 시간마다 개념이 한 강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정기적인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정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너희가 6강 문제 이점 테스트를 풀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실 시험지를 봤을 때 시험지가 상당히 실력있는 학교였거든. 근데 지금 상당히 실력이 없는 학교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 보니까 2점 테스트 정도만 너희가 잘 풀고 이번에는 3점 테스트까지 다 풀어가자. 3점하고 2점하고 격차가 좀 많이 큽니다. 정기적 특성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는 2점만 풀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점만 풀고 우리는 한 3점도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녹화 중이에요. 진짜. 내 속마음을 숨기지 않을게요. 동원아, 네가 완전 나쁜 놈이다. 잘하는 놈이 더 잘하려고 해가지고 못하는 놈을 밟아가지고 개미를 밟는 느낌? 코끼리인데 네가 지금 개미를 밟아가지고 개미를 죽은 다음에 한 번 더 불로 지지고. 성훈아 맞지?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안 생각하면. 자, 그래서 정기적 특성이라는 걸 일단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얘들아, 정기적 특성은 얘들아 목표가 이거다. 얘들아 결론부터 말할게. 얘들아 좀 집중해 봐봐.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정기적 특성으로 나눈다는 거는 도체와 반도체와 전원체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똑같이 여기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6명 정도를 나눌 때 예를 들어서 성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6명, 여성 없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경을 낀 사람 4사람, 안경을 안 낀 사람 2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 하지마. 쌤은 기분 안 좋다. 그래서 4명, 2명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기분 좋고 시작해. 좀 이따 적을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제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 나눌 때는 도체하고 반도체하고 전원체로 나눌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기적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인 특성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얘들아 사실은 너희 지금 화학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답습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볼 건데 얘들아 모든 정기적 특성의 원인은 누구 때문인데? 모든 정기적 특성의 원인은 전자 때문입니다. 전자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 특성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전자는 전하의 흐름이지. 그럼 우리가 전자의 흐름,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할 거야. 근데 과학자들이 전류의 흐름이 전자 흐름 맞아 얘들아. 근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예전 과학자들부터 약속을 했거든.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고대 때부터 전기 현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예를 들어서 막 보석을 예를 들어서 너희가 막 걸레로 닦어. 마른 걸레로 닦어. 그러면 마른 걸레로 닦으면 거기서 전전기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고대 때부터 전기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그 전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전자는 거의 1800년대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냥 과학자들은 전류의 흐름, 전기가 흐르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전류가 흐르는 거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이 전류 흐름은 누구 때문인데 전자 흐름 때문이지.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른단 말이야 얘들아.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아주 쉬운 개념인데 광학하고 전자기압을 어려워하는 애들이 중학교 때 광학하고 전자기압 개념이 좀 약한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생각보다 좀 못하는 애들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중학교 개념부터 한번 다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학에 이 전기에 좀 모자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나가볼 겁니다.
그래서 전류 흐름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고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기적인 특성을 공부하려면 일단 전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육과정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전자는 뭐의 구성 요소인데? 원자의 구성 요소잖아.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부터 조금씩 배울 겁니다. 되겠죠? 잠깐만. 이거는 잠깐 스탑 잠깐 시켜주시면. 네, 여기 보면 원자의 구조인데 얘들아 이제 이거 너희 화학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나오거든. 근데 나는 지금 교육에서 그대로 나갈 거다. 지금 요번에 이거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좀 잔소리가 많아서 미안한데 이게 우리 학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약간 등급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이게 약간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인원수가 적은 학교라고 해도 어느 정도 1, 2등급 때는 나와야지 너희가 지금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없을 거야.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1등급 인원이 한 2명이라며. 요 2등급 인원이 한 4명 정도라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6등 안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학원의 모든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불안해서 내가 지금 이거는 제가 설명을 다 할게요. 보통 같은 경우는 넘어갔을 겁니다. 화학에서 했지 하고 넘어갈 건데 안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얘들아 너희 지금 화학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원래는 지금 이번 교육과정에 편입된 거는 물리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에 원자는 뭐와 나뉘는데 원자 핵과 전자로 나뉘고 그 전자를 발견한 실험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원자에게는 다시 뭐가 있는데 양성자하고 뭐가 있습니까? 중성자가 있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누군데? 전자입니다. 전자가 톰슨의 실험에 의해서 발견을 했거든요. 자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누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냐면 수소 원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얘들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소는 있다가 수소 원자도 존재 안 합니다. 수소 기체로 존재하거든. 수소 분자로 존재하니까 얘를 어떤 방정간에 집어넣고 수소 기체를 아주 고온 고압을 걸어주면 얘가 수소 원자 상태로 뜯어져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 내가 이런 헤로도의 기호를 조금 기억하고 있어라. 너희가 나중에 오늘 조금 있다가 이까지 설명할 것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학원이 늦어도 그냥 다 하고 보낼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으면 여기가 지금 뭐냐면 P형 반도체고 여기가 N형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로도에 대한 이해가 내가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헤로도를 그릴 때 여기가 보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도선입니다. 그러니까 도선에 뭐가 흐르겠니?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얘들아 사실은 내가 좀 완벽하게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거든. 너희가 지금 아마 이 물리를 수능으로 치는 애들이 꽤 많을 거야, 얘들아. 요새 화학을 수능으로 많이 안 쳐, 얘들아. 그러니까 물리를 너희가 지금 이번에 시험을 조졌다고 해도 수능으로 많이 칠 거니까 그냥 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헤로도에서 전류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느낌이 전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데 전류의 흐름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플러스고 이렇게 표시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줄 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이 뭐가 되는 겁니다. 전압입니다.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가 흐르게 하는 기동력이 되는 것, 기전력, 전압, 이게 전압입니다. 전압을 여기 걸어주면 고전압을 걸어줄 거야. 걸어주면 여기서 뭔가 모르겠지만 수소에 있던 어떤 물질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죄송합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뭔가 이동하는 선이 하나 보입니다. 선이 하나 보이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얘가 무슨 성질을 띠고 있는 선일까? 플러스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음극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음극선이라는 걸 발견했어. 그때 톰슨의 뉘앙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음극선, 레이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안에 뭐다?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가는 파동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 처음에 좀 약간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막불을 걸어주고 여기하고 여기에 위아래에도 막불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고전압을 2번 걸어주는 겁니다.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지금 뭐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 향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아직까지는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모릅니다.
요번 시험 범위가 파동 범위도 들어가잖아요, 얘들아. 파동에서는 무조건 물리하는 사람들의 지금 가장 핵심 화두는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입자라고 알았던 애들이 파동의 성질을 띠고, 파동인 줄 알았던 애들이 입자의 성질을 띠고, 그 두 가지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지 파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있다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음극선에 바람개비를 하나 달아놓고 수소 원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똑같이 고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때 얘가 뭐가 생긴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림자가 생긴다는 말은 사실은 파동의 입자성이거든. 다시 말할게. 사실은 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파동하고 입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을 거야. 근데 그냥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개념 자체는 파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빛이 이렇게 지금 햇빛이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그림자가 생기잖아, 이쪽에. 그건 솔직히 입자성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파동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파동의 입자성이기는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자가 생겨.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하는 거는 직진성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성질.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통해서 음극선이라고 하는 그 물체는, 음극선이라고 하는 무언가는 직진성이 있다는 것도 밝혀내고, 그 다음에 또 밝혀낸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직진을 해 나가면서 바람개비가 움직입니다. 자, 내가 지금 바람개비가 회전을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음극선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람개비가 회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바람개비가 회전한다는 거는 물리적인 발상을 가지는 사람들은 가만히 정지해 있던 바람개비가 움직여. 그러면 뭐의 변화가 생긴 건데?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고,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는 가속도가 생기는 거지. 네가 잘해서 그렇다. 난 잘하면 무조건 밟아요. 예, 네가 좀 못했으면 좋겠어, 그게. 그래서 가속도가 생기고, 조금 하면 안 되는 거 알까? 하면 안 되는데. 잘하고 있다. 그러면 F는 MA에 의해서 가속도가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 얘는 질량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는 걸 밝혀낸 실험입니다. 다시 말할게. 음극선 실험은 질량을 가진 뭐다? 입자가 원자에 존재하고, 걔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는데 일렉트론 전자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 잘 쳤다고 저렇게 건방 뜨는 거다. 자, 그래서 얘가 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자를 밝혀냈어. 그리고 톰슨이 얘들아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노벨상을 받았을 때 지가 노벨상 수상식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푸딩 속에 건포도 모형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퍼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자는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도 퍼져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실험을 하게 되거든, 얘들아. 이 러더퍼드의 실험이 어떤 건데? 러더퍼드의 실험이 어떤 겁니까? 러더퍼드 실험 어떤 건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뭔데? 얘들아, 결론은 헬륨 다시 헬륨 뭔데? 헬륨 원자에 헬륨 원자에 헬륨 2사 원자 번호 2번 질량주사인 헬륨 원자에게 2 플러스 상태인 헬륨 원자 핵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륨 원자 핵의 어떤 약간 헬륨 원자 핵 이거를 그냥 알파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어디에다 쏘아주는 건데 얘들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오케이, 금판에 쏘입니다. 금판은 금은 AU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지금 쏘아줍니다. 그리고 스크린 같은 거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원자 번호가 70번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결론을 살짝 알고 있습니다. 양성자라고 하는 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에 모여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 금박을 통과합니다. 알파선을 쏘아주면. 그리고 극히 일부가 대튕깁니다. 130도 이상 튕깁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가 대튕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극히 일부라는 말도 중요하고 대튕긴다는 말이 중요한데, 극히 일부가 대튕긴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은 알파 입자가 플러스가 통과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그 말은 뭐가 됩니까? 원자는 대부분이 뭐 하는 거다? 빈 공간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 대튕긴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대튕긴다. 이건 어떤 겁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는 부분이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모여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양성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원자 핵이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번 기말고사는 할만하다, 얘들아. 기말고사의 내용은
완전히 통과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2, 3단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극히 일부가 대칭긴다는 사실을 통해서 러더포드 실험을 통해서 원자 모형이 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부위들이 모여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퍼져 있는데 얘들아 러더포드는 아주 똑똑한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직관력도 좋은 과학자다. 그래서 얘가 약간 플러스가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자연의 이치처럼 전자들이 행성처럼 돌고 있지 않을까 예상까지 합니다. 그래서 러더포드가 대충 예상할 때 이렇게 약간 행성 모형으로 퍼져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보어 이론처럼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행성 모형처럼 퍼져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가 모여 있고 되겠죠. 그래서 이까지 톰슨 실험하고 러더포드 실험하고 이런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봤고 그다음 마지막 실험이 뭐겠노? 자 이거는 지금 전자의 존재를 밝혀내는 실험이고 얘들아 지금 말 애매하게 안 했다. 전자의 존재를 밝혀내는 실험이고 원자핵의 존재를 밝혀내는 실험이고 원자핵의 위치를 밝혀내는 실험이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실험이 건데 선생님 저희 그림자 직진성 뭔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림자 지는 게 왜 그 직진성을 입증하는지. 봐봐 내가 서 있잖아 지금 12시 햇빛이 여기 있잖아 햇빛이 이렇게 쪼재 그럼 그림자 생기나? 안 생기지? 햇빛이 여기 있어 내가 대가리 쳐들고 이렇게 있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림자가 생기지? 그럼 그 그림자는 누구 때문에 누구에 기인해가지고 생기는 건데? 태양. 햇빛 때문이지 햇빛이라고 하는 파동 때문에 생기는 거지 햇빛이라는 파동 웨이브가 와가지고 그림자가 생기잖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있다 그림자가 생겼다 그 말은 뭐 하기 때문이다 직진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무언가가 직진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를 볼게 얘들아 세 번째는 자 보어의 실험이거든 자 얘들아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인데 얘들아 이게 사실은 너희 요번에 화학시험 때 이거 많이 나왔나? 원래는 화학시험에 이거 안 됩니다 스펙트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화학시험에서 이거 문제 내는 게 원래 교육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설명했던 이 보호의 실험은 화학에서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물리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보어가 수소원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실험하냐면 나가 동환이 네, 성훈이. 나가 동안 네가 문제다 이거는 완전 기회 우와. 자 여기 양성자가 하나 있고 얘들아 원자핵에 수소원자는 원자핵이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지 자이 전자 하나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잖아 제발 전자가 있으면 얘를 에너지를 흡수시켜가지고 들뜬 상태로 만들어 되겠지 에너지를 흡수시켜서 들뜬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얘들아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외워도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를 흡수하면 약간 이제 나의 입김 이거 있잖아 방금 나의 숨 들숨 그럼 내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 흡수한다는 말은 흡수하잖아 그럼 흡수하면 내가 약간 좀 빛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래? 그럼 내가 이제 빛을 빨아들이면 스펙트럼의 색깔이 전부 다 무슨 색이 될까? 빛을 전부 다 빨아들였으니까 검정색이 될 겁니다 검정 바탕이 될 거야 자 검정 바탕에 하고 빨아들여가지고 뭐 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만든 다음에 얘가 지금 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이 전자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지 그 상태를 가만히 놔두면 얘가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를 가만히 놔두면 바닥 상태로 돌아올 거야 돌아오면 지가 하면서 뭐 하겠노? 에너지를 뭐 하겠습니까? 방출하죠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스펙트럼에 찍어볼 겁니다 그럼 스펙트럼에 찍으면 이 전자가 어떤 위치든지 다 존재할 수 있다면 에너지를 규칙적으로 쭉 내면서 전부 다 색깔선으로 바뀌는 즉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건데 실질적으로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선 스펙트럼의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의 결과가 나온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돌아올 때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에 뭐가 있다?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에 특정 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 위치에 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궤도로 이탈할 때만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게 스펙트럼에 찍힌다는 겁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정 궤도의 에너지만
방출한다. 그 말은 전자가 존재하는 뭐가 있다. 특정 궤도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방출해가지고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이라고 이름을 짓고, 첫 번째 껍질을 사실은 보어는 1번 껍질이라 안 했습니다. 그냥 K 껍질이라고 했거든요. K, L, M, N 껍질이라고 하고 많은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양자수가 1, 주양자수가 2, 주양자수가 3, 주양자수가 4 이런 식으로 껍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핵으로부터 아예 영향력이 없는 위치에 있었을 때의 에너지를 0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완전히 속박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0으로 본다면 안쪽 껍질로 들어올수록 에너지는 음수 값을 가지겠죠.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n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n제곱분의, 이거는 우리가 물리기 때문에 숫자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얘는 13.6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너희는 아마 화학을 했을 때 아마 1310이라고 설명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숫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13.6이라고 하는 거는 K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상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표시를 해보면 1번 껍질에 있었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K고, 2번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K, 3번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K, 4번 껍질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너희가 항상 이 물리스럽게 아마 보어의 이론을 배울 때는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항상 뭐하고 비례하냐면 빛의 진동수하고 비례합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기파고, 전자기파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거 플랑크 상수 H라고 하고 아마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할 겁니다. 예전에는 보통 하라고도 많이 했거든요. HF 또는 하F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하F고 이 진동수하고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애가 누군데?